네, 여러분의 계절을 건강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닥터스탁 시즌3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저희 닥터스탁 시즌3는요.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장 마감 후인 4시부터 5시까지 1시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네이버와 이데일리 TV,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인터넷 실시간으로 접속하셔서 여러 댓글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댓글과 소통, 반응, 방송 시간에 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닥터스탁 시즌3에서는 1시간 동안 오늘장 이슈를 또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보고요. 종목 상담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함께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종목 상담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저희 닥터스탁 시즌3에서는 문자로 종목 상담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팔까 말까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요. 이데일리온 서용원 전문가와 함께 답답한 주식 고민 시원하게 날려보세요. 화면에 보이는 100원의 문자 번호 샵 3772번으로 보유하신 종목의 이름,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을 생방송이 진행되는 1시간 동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여러분의 종목 사연 만나보도록 하고요. 또 이어서 우리 전문가님과 방송 시간 이후 또는 이전에도 만나볼 수 있는 방법을 공개합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QR코드 그리고 문자 번호로 받으시는 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QR코드는 저희가 아래쪽에 내보내드리고 있죠. 방송 시간 중간중간에 띄워드릴 테니까요. 이 네모난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서용원 전문가의 참여 코드는 3258입니다. 잘 입력하셔서 입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데일리 TV 100원의 유료 문자 번호 샵 3772번으로 서용원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곧바로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요. 역시 들어오셔서 방송 전후 시간에 주식과 공략법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님이 준비한 선물도 있죠. 실전 매매 기법 영상인데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문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가까이에서 언제나 투자의 밝은 등불이 되어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닥터스탁 시즌3 힘차게 문을 열어봐야 되겠죠? 오늘 함께할 서용원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소개합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닥터스탁의 서용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일단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감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일단 지수가 상승으로 오늘 출발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분명 있었습니다만 아쉽게도 하락으로 결국 마무리가 됐고요. 계속 장 초반부터 낙폭이 좀 심화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코스피가 2,500선을 회복하기는커녕 더 멀어지면서 마감을 했고요. 1% 넘는 약세 시연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850선 회복 기대감이 있었지만 40선과 30선을 좀 계속 놓치면서 1.35%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2% 넘게 하락이 나왔는데 오늘 또 1% 넘는 추가 하락이 나왔고요. 지금 종목별로도 하락한 종목이 1,200개가 넘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상승으로 돌려줄 만한 모멘텀이 너무나 부족한 상황이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9월 분기, 3분기 배당을 앞두고 D-2 어제가 마지막으로 그냥 어제까지 종목을 사둬야지만 3분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날이었죠. 오늘 이렇게 분기 배당을 하는 종목들 일제히 약세를 보이면서 지수 하락에 힘을 보탰습니다. 발목을 더 잡은 거죠. 배당주들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배당락이 0.3%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즉 오늘 낙폭에서 0.3%를 빼더라도 코스피 코스닥 모두 1%가량의 약세가 나온 겁니다. 연휴 앞두고 아무래도 좀
대응이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뭐 지금 시장이 약세가 나오는 요인은 두 가지로 좀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네. 미국 상황을 먼저 좀 살펴보고 그다음 네. 우리나라의 좀 연휴에 대한 구분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미국 같은 경우에 전일 상승은 했지만 사실 경제 지표도 썩 좋지는 않았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또 문제가 됐던 부분들은 정부 셧다운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예산안에 대해서 여당과 야당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버리면 아예 그냥 정부가 그냥 문을 닫아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정부 셧다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GDP 성장률 자체가 둔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있다 보니까 무디스에서도 이것을 좀 경고를 했죠. 지속적으로 셧다운이 좀 진행될 경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이러한 점들이 이제 작용을 하다 보니까 현재 아시아 증시를 중심으로 해서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고 특히나 달러 인덱스가 상승을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이 1,348원 선까지 좀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 좀 불확실성이 좀 현재 놓여 있는 상황인 중에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불확실성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한국 증시에 자금을 넣는다라는 것이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좀 오랜 기간 동안에 연휴에 접어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대응이 좀 쉽지 않은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현재 구간에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상당히 좀 강하게 이어지는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봐야 될 부분들은 코스피 시장에서의 외국인 매도는 한 458억 정도 크진 않았습니다. 반면에 선물 쪽에서 1조 원이 넘는 매도세가 이어졌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좀 우리나라 시장에서 종목들의 전체적인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는다라기보다도 지금 미국에 대한 불확실성, 그다음에 연휴에 대한 이런 좀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해지하기 위한 선물 시장에서의 좀 강한 하방 포지셔닝을 취해놨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오늘 시장은 좀 외도독 현상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이었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연휴를 앞둔 상황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거래 대금 자체도 상당히 좀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모습들이 좀 호재를 좀 반영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로 계속 나타나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은 아무래도 내일까지는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런 움직임들이 장기화 계속될 것이냐라고 본다라면 저는 일단은 뭐 다음 주에 돼서는 이제는 좀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는 흐름들이고 어쨌든 미국 정부의 셧다운 노이즈도 어느 정도 그 사이에서는 좀 기간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높은 자리에 놓여 있고 역사적으로 볼 때도 셧다운이 실질적으로 오랫동안 지속된 적은 최근에 뭐 트럼프 정부 때 한 번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종목에 대한 대응 이럴 때 사실 종목 대응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종목의 대응을 좀 고려하신다고 한다면 좀 연휴 이후로 좀 밀어놓고 좀 대응을 해나가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형적으로 어려운 장세 때 나타나는 정치 테마주, 특히나 지금 현재 정치권도 상당히 좀 시끄럽죠. 또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수혜주, 뭐 피해주 이런 부분들이 나눠지면서 인맥주들의 상승 등락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오늘 밤이면 좀 결론이 나오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매매를 조금 한 발짝 물러나서 좀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응을 하고 연휴 이후에 좀 대응을 하자. 그리고 정치 테마주는 투자를 좀 주의를 하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연휴 중에도 미국의 이 셧다운 이슈 관련해서 좀 계속 증시 추적해 보시면 좋겠고요. 코스피 오늘 기관 매도가 컸는데 4천억 원 넘게 팔았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도 4개 시장, ETF 그리고 선물까지 일제히 매도를 했고요. 특히 선물에서는 오늘 12,000계약 이상 매도 집계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같은 약세장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전반적인 영향 받아서 일본 니케이, 항생 그리고 대만 가건지수까지 전부 1% 이상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네요. 네, 이렇게 오늘의 시황까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닥터스탁 시즌3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오후 4시부터 5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의 답답한 종목 고민 들어드리고 또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종목 상담 접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닥터에게 종목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번호고요. 샵 3772번으로 종목의 이름, 매수한 가격 그리고 비중과 함께 궁금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조금 더 자세히 적어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에 접수 받아서 잠시 후에 상담 도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전문가가 가져왔던 이 종목들 공략주 수익률 한번 중간 점검해보고 AS 받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네, 서용원 전문가의 다크호스 공략주 모니터랩 보겠습니다. 지난 9월 19일 방송에서 제시한 종목이고요. 최고가를 기준으로 수익률은 14.5%를 기록했습니다. 네, 모니터랩 종목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직전 출연 때 지난주 화요일에 가져오신 종목이에요. 수익이 났는데 어떻게 목표가는 아직 도달 전이죠? 네, 일단은 뭐 제가 지난주에 드렸던 종목 중에 두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면 모니터랩과 한미약품을 드렸거든요. 근데 단기 종목으로 보신 경우에는 모니터랩, 뭐 장기적으로는 한미약품을 좀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모니터랩을 제가 다크호스 공략주로 드린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면 미국의 상무부 부장관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면서 이 소프트웨어 보안과 관련된 협업을 기대한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졌습니다. 15개 기업과 대동해서 좀 방한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주로서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상승세가 좀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단기적인 시세도 좀 나와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목표가는 뭐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거나 아니면 단기 수익 실현 후에 또 재공략도 가능한 자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오늘도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도 8.5% 넘는 상승을 보여줬는데 전일 미국에서 아마존이 챗GPT 관련해서 또 AI에 또 투자를 한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졌죠. 그와 관련된 종목으로서 또 주가가 좀 연동이 되면서 오늘 같이 상당히 좀 어려운 시장에서도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외국인 수급들도 다시 한 번 더 들어왔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이번에는 또 조정자리를 이용해서 공략해 보신다라면 12,000원을 돌파 시도하는 흐름들이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모니터랩은 상장 이후에 첫날만 좀 강세를 보였다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좀 조정을 보여왔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9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좀 동반되는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고 기술적으로 볼 때도 일목균형표상에서 구름대를 돌파 시도하는 자리에 지금 현재 놓여 있는 모습을 감안해 본다라면 이 자리 조정 자리 즉 10,000원 이하권이나 10,000원 전후에서부터는 계속해서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들을 받아가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량들로 볼 때도 조정받을 때 거래량이 줄어들고 상승이 나올 때 거래량이 좀 강한 동반세가 이루어지는 점 감안해 보면 추세가 여전히 좀 살아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으니까 사실상 좀 연휴 이후의 흐름들이나 좀 전날 좀 전일 좀 소량 매집해 놓는 전략도 가능한 부분이니까 목표가 12,000원 여전히 잡으시고 또 재관심 가지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 나가시면 또 다시 한번 또 14% 넘는 수익도 가져다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모니터랩 일주일 만에 수익이 났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8%대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목표가 12,000원으로 제시해 주신 바 있죠. 일단 단기 수익에는 성공을 했고 계속해서 재관심 전략 유효하다. 관심 레이더에 투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다크호스 공략주 리뷰까지 해봤고요. 닥터스탁 시즌3 종목 상담 계속해서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의 이름, 매수한 가격, 비중, 그리고 가장 고민이 되는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서용원 전문가가 잠시 후 생방송 중에 여러분의 사연 소개해드리고 투자 전략도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생방송 진행되는 동안 꼭 보내주시고요. 잠시 후에 사연 만나볼게요. 또 주식닥터 전문가의 이 같은 공략주들에 대한 전략 매일같이 확인하고 싶다면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 전화번호 이용하셔도 되고요. 또 QR코드 이용하시면 통신비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먼저 QR코드부터 이용법 알려드리면요.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을 실행하셔서 이 QR코드 네모난 부분을 사진 촬영하듯이 가져다 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스마트폰 위에 링크가 나타날 거예요. 이 노란색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이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무료로 운영되는 방이기 때문에 통신비 말고는 드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QR
QR코드 이용하시면 이 통신비도 들지 않는다는 점. 다만 기억하셔야 할 것은 참여 코드가 되겠습니다. 3258 숫자 4자리 저희가 설정해 놨으니까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입력란에 3258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아니고 나는 문자 메시지가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 이용하시고요. 유료 100원의 통신비는 부과가 됩니다. 샵 3772번으로 서용원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주식 투자를 위한 특별한 선물도 기다리고 있죠. 이 서용원 전문가가 매매 기법 영상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 보죠. 이번에는 오늘 마감장에서 돋보였던 핵심 업종 그리고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티타늄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애플이 아이폰 15 고급 모델에 이 티타늄 케이스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도 이 티타늄 케이스를 적용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주들 주목을 받았는데, 자, 우리가 이 시점에서 담아보거나 관심 가져야 할 종목이 있을까요? 사실 뭐 티타늄 출시됐던 점은 저도 확인을 해봤거든요. 네. 근데 티타늄이라고 하는 소재 자체가 상당히 좀 가볍고 내구성이 좋다 보니까 이제 고급 소재로서 많이 활용이 되기도 하고, 뭐 휴대폰뿐만 아니라 상당히 좀 많이 이제 뭐 활용이 되는 소재이기도 하죠. 네. 하지만 또 지문이 묻는다거나 뭐 또 변색이 된다거나 이런 좀 노이즈도 사실 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 아이폰이 처음 출시됐을 때 티타늄이 탑재됐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티타늄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가 좀 이어졌다가 그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지 못하는 그런 좀 아쉬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삼성도 이 티타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은 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접근을 해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티타늄에 꼭 국한된다라기보다도 지금 아이폰 15와 관련된 종목들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제가 볼 때는 크게 혁신은 없어 보였습니다. 이제는 애플이 뭐 디자인이 새로 크게 바뀐다거나 뭐 이런 것도 사실 좀 없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는 잘 된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기업은 돈 얼마나 잘 팔리냐가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판매량에 한번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번 아이폰 출시가 되기 직전에 중국에서의 좀 노이즈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외국제 스마트폰을 못 쓰게 하는 네. 금지령을 내렸는데, 오히려 아이폰 15의 예약자는 뭐 4배 증가했다라는 소식들로 인해서 전일 미국 증시에서도 애플이 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였습니다. 특히나 또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아이폰이 출시가 되면서 이 프로의 사용자 수가 갈수록 또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원래 저가형 라인보다 고가형이 더 잘 팔리는 차원에서는 애플 입장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이폰 관련주들은 좀 관심 있게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뭐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LG노텍과 특히 LG 디스플레이 이쪽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아이폰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독점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본격적인 매출향이 기대가 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프로 라인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에 납품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 주가는 좀 현저하게 좀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 실적이 아직 회복을 못했기 때문에 좀 아쉬운 흐름들에서 박스권 형태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본격적인 매출향은 4분기에는 좀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LG 디스플레이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업종인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너무 안 좋았죠. 그렇지만 이런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올해 4분기부터는 흑자 전환이 될 수 있고 내년에는 흑자 가능성에 대한 언급들도 나오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보실 때는 현재 가격이 이렇게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닌 듯해요. 그런 점에서는 저가 매수 기회로서 잡아볼 수 있는 부분들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LG노텍도 그동안에 뭐 애플 관련된 종목으로 너무나도 많은 상승을 했다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좀 조정을 받은 모습인데 이 상승 파동을 한 4등분선을 나눠서 보면 24만 5천 원이 딱 이 상승 파동의 중심 가격이거든요. 그 자리를 좀 지켜주려는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연기금도 수급들도 좀 들어와 주고 있고요. 이번 아이폰의 매출량이 좀 증가를 해준다라면 LG노텍, LG 디스플레이 모두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자리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좀 이번에 이슈가 됐던 티타늄 쪽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아이폰 부품 관련된 종목들에 오히려 좀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해 나가 보시는 게 훨씬 더 투자적으로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애플 관련주에 주목하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상과 달리 또 중국에서 굉장히 불티나게 팔렸고 사전 판매, 사전 예약 지표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죠. 역시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LG 이노텍 카메라 모듈 쪽이고 LG 디스플레이 쪽 종목들 관심 가져보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4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될지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네요. 자, 계속해서 업종 그리고 종목들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 장이 오늘도 그렇고요. 너무나 대응하기 까다롭습니다. 일단 변동성도 굉장히 심해졌고 정치 테마주를 비롯해서 롤러코스터 장세를 전반적으로 보이고 있고 또 약세장 속에서 개별 장세 느낌도 나타나는 날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려운 시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현금을 좀 계속해서 꽁꽁 묶어둘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변동성이 조금 적어지면서 수익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안전적인 종목들이 있을까요? 잠깐이. 일단은 네. 맞아요. 지금 시장이 너무 안 좋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투자를 뭐 현금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언제 들어가냐 기회를 잡는 게 중요하겠지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전망들을 해본다라면 하반기까지 지수의 흐름들 자체는 큰 기대는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FOMC 회의 때 좀 우리가 볼 수 있었듯이 파월의 굉장히 좀 원론적인 발언들을 내세운 거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된다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어저께 미국에서 발표된 소비 지표도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만 따라가서 금리를 올리면 오히려 좀 경기 침체를 또 가속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다시 그렇다고 강하게 금리 인상을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되는데 금리를 인하하는 상황에서는 또 물가가 너무 높아버리면 문제가 되는 상황이죠. 근데 그 물가를 좌지우지하는 지표는 국제 유가입니다. 지금 국제 유가가 WTI 기준으로 90불을 배럴당 90불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이게 계속 지속된다라면 연준이 금리 동결 또는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러시아나 사우디의 감사는 12월 달까지 연장이 되어 있는 감산에 대한 연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노이즈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수 올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계좌가 수익이 나는 게 아니고 박스권이라고 수익이 안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하반기 기대감 있는 업종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번 조정을 이용해서 포트를 좀 구성해 놓으시는 전략이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업종을 좀 몇 가지 본다라면 뭐 대표적으로 경기 민감주 중에서 AI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뭐 바이오 섹터 이런 쪽들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AI 쪽도 앞으로 AI를 어떻게 기업들이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성패가 갈릴 정도죠. 최근 뭐 바이오의 신약 개발도 AI로 또 진행이 될 정도의 활용도가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좀 조정을 좀 받은 모습이지만 이번에 아마존에서도 새로운 뉴스가 나왔듯이 여전히 AI 섹터들은 다시 한번 또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번에 또 두산 로보틱스가 또 상장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로봇 섹터들도 AI와 더불어서 함께 좀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나간다라면 정부 정책과 함께 움직이는 원전이라든가 뭐 SOC 섹터들 이런 쪽은 지금 사실 전체적으로 다 약하거든요. 지금 섹터 중에서 강한 섹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섹터 오히려 다 떨어질 때 떨어진다고 나쁘고 뭐 올라가도 무조건 좋은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저가에서 매수할 수 있는 섹터는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하반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 섹터를 중심으로 좀 매매를 해나가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당장 이 섹터를 갖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바로 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좀 바닥을 다지고 좋은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섹터임은 분명하다. 성장성은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박스권 장세에서 관심을 가져봐야 될 섹터를 좀 선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가 좀 하반기 전망은 그리 밝게 보진 않으시지만 조정 속에서 또 매수 기회가 있는 종목도 있다. 관련한 섹터로 AI, 뭐 로봇 같은 업종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단기 수익보다는 아무래도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네, 이렇게 오늘의 마감 장 시황 그리고 업종과 종목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잠시 후에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종목 상담 코너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여러분을 위한 종목 상담 오픈이 됐습니다. 샵 3772번으로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그리고 비중 이 세 가지는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저희가 방송 시간에 서용원 전문가와 함께 꼼꼼하게 가격 전략까지 세워드릴게요. 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시청자 만나보겠습니다. 첫 사연은 8249 뒷번호님께서 보내주셨고요. LG 디스플레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종목 마침 나왔네요. 매수가 15,000원, 비중은 20% 적으셨습니다. 늘 도움 많이 받고 있다 하시면서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상담 꼭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일단은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계신 거는 알겠는데 오늘 가격은 13,000원대 약간의 손실 보고 계십니다. 그래도 비중은 적당하고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일단 LG 디스플레이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장의 큰 상승을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가격적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라고 네.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부분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좀 주목해봐야 될 이슈는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폰 15 프로 이상에 들어가는 OLED 패널을 납품을 한다라는 소식이죠. 그동안에 사실 원래는 처음에 아이폰이 LG 디스플레이가 처음에 독점 공급을 했었죠. 과거에 이제 레티나 디스플레이라고 해가지고 LCD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LG가 독점 공급을 했다가 그 다음에 삼성도 뛰어들고 나중에 중국산 OLED까지도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거에 대한 파일을 좀 빼앗긴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중국의 LCD 저가 LCD가 너무 올라오다 보니까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실적에 그대로 뭐 충격을 받은 모습인데 이제 최악의 상황은 지나가고 있는 자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LCD보다는 OLED향 매출의 비중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또 이제 본격적으로 삼성에서도 좀 고가형 TV 라인에서 QD-OLED라고 해서 이제 OLED 패널에다가 이제 퀀텀 필름을 씌워서 나오는 새로운 디스플레이가 또 개발이 됐죠. 근데 그 디스플레이가 이제 LG 디스플레이 OLED 패널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대형 매출향이 삼성과 애플에서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런 점들이 본격적으로 4분기부터 좀 돌아선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부터는 확실히 조금 더 나아질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당연히 뭐 홀딩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매수가 넘어가는 자리까지는 좀 지켜보실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LG 디스플레이가 최저점을 찍었던 자리는 2022년도 9월 달이거든요. 그리고 그때 반등이 나온 게 17,000원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지금 13,000원대 내려오다 보니까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지금 모멘텀을 받으면 전고점 자리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새로운 모멘텀들이 쌓여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4분기 실적이 물론 내년 초에 발표가 되겠지만 4분기 실적에서 영업이익 흑자로 전환을 했다라는 소식들까지 전해진다라면 주가는 현재보다는 분명히 높은 자리에 머무르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지금은 홀딩을 하셔야 되고 매수가를 넘어서서 16,000원, 18,000원을 향해 가는 흐름들을 보되 일단 1차 목표가를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추가 상승 여력도 저는 남아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지금 자리에서는 일단은 홀딩을 하셔서 연말까지 들고 가셨다가 내년 초에 다시 한번 또 문의를 주시면 더 자세하게 한번 또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긴 호흡으로 내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살짝 손실이지만 일단 매수가 그리고 연말까지 좀 지켜보시고 내년 초까지도 좋은 흐름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셨으니까요. 조금 더 길게, 방망이를 좀 길게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자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시청자님 번호 2789님이고요. 하나마이크론 매수가 29,600원대고 비중 10%입니다. 너무 손실이 큽니다. 라고 하시면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요?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하나마이크론
손실이 너무 크다라고 하셨는데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도 24,900원이 오늘 종가거든요. 한 주당 5,000원 정도 손실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31,800원까지 9월 초에 올랐다가 지금 고점에서 미끄러지고 있는 모습이네요. 하나마이크론 그래도 반도체 주니까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 종목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나쁘진 않는데 매수가 조금 너무 고가 추경 매수가 높죠? 이루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운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반도체 업종에 대한 기대감, 하나마이크론도 사실 최근에 뭐 반도체 업종, 뭐 SFA 반도체라든가 이런 종목과 함께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던 종목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뭐 하루에 상한가도 가는 뭐 이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그 이상의 매수권이시거든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손실을 감안하고 들어가셨던가 아니면 완전 단기로 들어갔다가 손절가를 잡고 대응을 하셨어야죠. 그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추경 매수가 이루어지는 건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어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계속 올라가는 종목은 없고 다시 쉬었다 가는 흐름들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마이크로는 지금 이미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뭐 한 3천억 이상이 증가해버린 기업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좀 전망이 좋게 나오는 반도체 섹터에 대한 전망을 다 반영을 한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좀 성향이 맞으실지 모르겠지만 좀 들고 계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예 좀 길게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금이라도 반등권 교체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말씀해 주셨듯이 반도체의 전망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6천억이 나왔고 SK하이닉스가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을 정도로 갑자기 반도체의 시장이 좋지 않아졌죠. 이런 움직임들은 결국에는 재고량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삼성과 SK 모두 지금 현재 감산을 추진을 했고 그거에 따른 재고 금액이 감소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는 3분기가 최저점이고 4분기부터는 턴어라운드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마이크론의 전망도 2023년이 가장 최악의 실적이고 24년부터 나아질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반영을 한 부분인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저는 뭐 성장성은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볼 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에 하나마이크론이 삼성전자와 함께 강한 상승세를 보일 때 이렇게 보시면은 4,000원짜리가 2만 원까지 올라가는데 거의 한 1년 만에 올라갔거든요. 4배 상승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2만 원권에서 3만 원 올라가는데 2년여 가까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기간 조정이라는 것은 분명히 겪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도 결국에는 3만 원과 2만 원 초반대에서의 등락이 저는 적어도 한 6개월 이상은 좀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024년 실적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흐름들을 확인했을 때 그때부터 다시 모멘텀을 받아야지 지금은 이미 실적 좋아지는 것은 반영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당분간 좀 박스권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실 수 있다라면 전 홀딩을 하시고 오히려 좀 조정 자리에서 2만 원 초반대가 들어온다라면 좀 평단가를 낮추는 전략 이런 전략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호재가 나오고 워낙 좋다라고 해서 상한가를 가는 바람에 추격 매수를 해서 단기로 들어가려 했다가 물렸다라고 한다라면 저는 반등권에서 시간적인 기회비용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반등권에서 좀 매도를 하고 나오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반등권을 이용하신다면 한 27,000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좀 투자 성향에 맞게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추격 매수보다는 좀 저가에서 좀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좀 투자 전략을 좀 바꿔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격 매수 조심하라는 말씀과 함께 혹시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다면 아예 좀 길게 내년 실적까지 좀 확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길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물타기 바라고 있으시다면 2만 원 초반까지 만약 내려온다면은 여기서 좀 평단가를 낮춰도 된다. 하지만 전문가님이 가장 권하는 것은 반등할 때 좀 손절매 27,000원 구간에서 반등할 때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주식 닥터 서용원 전문가와 함께하는 종목 상담 여러분을 향해서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많이 신청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 저희 문자로 받고 있고요. 100원의 유료 문자 번호입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의 이름, 궁금하신 점, 매수하신 가격, 평단가, 그리고 비중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생방송 중에 또 꼼꼼하게 이렇게 가격 전략까지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닥터 전문가의 주식 정보 매일같이 확인하고 싶다면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세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 받고 있는 샵 3772번으로 서용원이라고 적어서 보내셔도 되고요. 통신비 없이 이용하고 싶으시다면 QR코드 이용하시면 됩니다. QR코드는 저희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으니까요. 스마트폰 카메라로 인식시켜서 나타나는 노란 링크 클릭하고 입장하시면 되고 익명으로 자유롭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참여 코드는 저희 방송 시간에 알려드리죠. 3258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선물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선물에 대해서도 안내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샵 3772번으로 서용원 적어 보내셔서 링크 꼭 받아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무료 선물이 실전 매매 기법 영상이다라고 하는데 전문가님 이 선물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제가 올려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좀 실전에 필요한 딱 정보만 담아서 5강에 걸쳐서 30분 정도 진행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뭐 매수하는 방법, 특히나 여러분들이 가장 약한 부분들이 뭐 분할 매수라든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어디서 배우는 방법도 잘 모르세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내 생각대로 아니면 체계적이지 않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좀 교육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받아보시고 또 이번 연휴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기회로 한번 잡아보셔서 주식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좀 배워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전 매매 기법 영상 강의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니까 주린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매매, 분할 매수, 매도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신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소 세 번째 분이고요. 이번 시청자는 7673번 쓰시는 분입니다. LNF 2차 전지 담으셨네요. 24만 3천 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20%. LNF 역시 오늘 하락입니다. 2% 넘게 급락까지는 아니고요. 하락으로 마쳤고 17만 800원이 오늘의 종가네요. 자, 이분도 비중은 그래도 20% 채우셨는데 요즘 2차 전지 매도 리포트,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도 계속 나오고요. 좀 실적 추정치도 하향화되고 있어서 조금 불안한 기운도 있긴 합니다. 2차 전지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2차 전지가 그동안 사실 너무 많이 올랐죠.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LG에너지솔루션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넘어갈 거다라는 전망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사실 까봐야 알겠습니다만 일단은 2차 전지가 장기적인 전망으로는 여전히 좋은 건 맞습니다.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앞으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고 지금 현재 완성차 업체들이 생산할 것이다라고 계획으로 발표하는 양들을 살펴보면 차량 대수를 살펴보면 지금 생산량 가지고도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선반영을 해서 가져가기 때문에 사실 2차 전지 종목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LNF가 사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에 비해서는 조금 덜 오른 것 같아 보일 수 있겠지만 재작년 기준으로 볼 때는 여기도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LNF 같은 경우 또 코스피 이전 상장이라는 또 뉴스가 여전히 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부분들인데 당분간은 저는 조금 쉽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2차 전지주들이 조금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고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좀 지지를 해주는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현재 가격에서는 15만 원 선 정도에서는 좀 지지대를 보여주면서 좀 박스권을 만들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9만 전자에서 10만 전자 간다 그랬을 때 너도 나도 정말 좋다라고 얘기했고 실제로 실적도 거기에 그 이상의 버금가는 실적들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가 고점이었고 삼성전자가 여전히 지금 사실 6만 원, 7만 원대 허덕이고 있는 모습인데 LNF가 딱 그렇게 될 거야라는 건 아니지만 성장 전망세는 장기적인 관점은 좋지만 단기간에 상승한 거에 대한 물량 소화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저는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좀 횡보를 할 가능성, 15만 원 언저리에서 좀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좀 기다려 봐야 될 자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조금 손실이 좀 커지고 비중이 있다 보면
뭐 말씀해 주신 대로 물타기를 하고 싶다거나 뭐 이럴 수 있는데 지금은 사실 저는 그건 의미가 없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쭉 흘려보내시고 그렇다고 해서 당장 이게 문제가 될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이전 상당도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슈가 되고 그다음에 2차전지 쪽의 섹터가 다시 들어오는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난 다음에 주가의 방향성을 잡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저는 뭐 가격적인 메리트가 뭐 너무 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기다려 보셔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물려도 들고 갈 종목과 정리해야 될 종목은 나눠지는데 이거는 그런 종목은 아니라는 점을 꼭 명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박스권 전망도 해주셨고요. 그래도 홀딩 대기하자라는 전략이 나왔습니다. 좀 물렸지만은 조금 희망을 걸어 보심이 괜찮을 것 같네요. LNF 양극재 대장주까지 확인해 봤고요. 계속해서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7387님 엑스게이트. 이번에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앞선 종목들보다는 조금 작은 종목이 나왔습니다. 엑스게이트 5,490원 매수가 말씀해 주셨고 비중 똑같네요. 20%입니다.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좀 아무래도 많이 출렁거려서 작다 보니까 오늘도 급락이 나왔는데요. 오늘 가격은 6.7% 하락, 4,520원이 오늘의 가격입니다. 자, 이분은 양자 암호 때문에 들어가셨을까요? 수익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저는 뭐 손절가만 잡고 대응하시면 한번 단기적으로 노려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말 그대로 뭐 말씀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지금 양자암호 관련된 테마주다 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는데 말 그대로 그 테마성이 좀 짙은 종목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변동성을 노려서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접근 가능하신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자리 보시면은 지난 7,000원 자리를 지금 벌써 네 번째 시도를 했거든요. 네 번째 시도를 했는데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지금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상승은 만들어낼 겁니다. 그렇지만 이 고점을 넘어가는 흐름들보다는 그 전에 윗꼬리를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무래도 매물 소화가 필요하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매수가가 지금 5,500원 전후지 않습니까? 전 이 자리는 분명히 넘어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비중을 더 실는 거는 좀 위험한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4,230원 자리를 손절가를 잡으시고 반등권을 좀 노리신다라면 5,500원에서 6,000원 자리 이 자리는 뭐 한번 기다려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니까요. 좀 기술적 반등을 노려서 수익 실현하는 전략을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230원대 손절가, 이 손절가를 잘 지키셔야 되겠습니다. 트레이딩 관점 비중 추가 없이 좀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5,500원에서 6,000원 선의 수익권 기대해보죠. 엑스게이트까지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9704님이네요. 코리아 FT 3,890원 15%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추가 매수냐 아니면 손절이냐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자, 이분 바로 좀 진단해 주시죠. 네, 코리아 FT는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네. 물론 뭐 연료 계통적이다 보니까 2차 전지와는 조금 반대로 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나름 하이브리드 쪽에 대한 상당히 부품을 강세를 좀 갖고 있는 종목으로서 저는 뭐 지금은 홀딩 관점이 맞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의 뭐 극적인 시세들은 뭐 못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자리에서 추세적인 흐름들은 아직까지 좀 살아있는 모습들이라고 좀 판단이 들기 때문에 201선 자리가 하단 자리에 좀 지지받는 흐름들이 확인되고 시장이 좀 안정을 찾으면 오히려 좀 더 분할 매수도 가능해서 평단가를 맞추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좀 목표가는 한 4,000원 자리를 좀 잡고 대응을 해나가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이 점 참고하셔서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 코리아 FT까지 살펴봤습니다. 닥터스탁 서용원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릴 뿐 최종적인 투자 판단은 시청자 본인의 몫이라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잠시 후에는 닥터스탁 서용원 전문가와 함께하는 다크호스 공략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다크호스 공략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략주 또 속가내기가 좀 힘들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두 종목인데요. 첫 번째로는 단기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다원시스라는 종목입니다. 다원시스는 뭐 핵융합 전원 장치를 제조하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 최근에 좀 이슈가 됐죠. 암 치료제로서 좀 예. 이슈가 됐습니다. 자회사인 다원메딕티스가 붕소 중성자 포획 치료기를 좀 제조를 하는데 최근에 이제 신촌 세브란스에서 중성자 입자 치료를 통해서 암을 치료하는 것에 대한 효과를 직접적으로 봤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 치료가 좀 상용화되면 금액이 엄청 비쌉니다. 그렇지만 상용화가 되면 상당히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테마주로 좀 엮인 부분들은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직접적인 연관주로서 다원시스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다원시스 같은 경우는 좀 바닥권에서 좀 대량 거래가 좀 동반되면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을 시켜놓은 자리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상승 초기 단계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19,000원 전후에 대한 저항대를 좀 맞고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조금 변동성이 좀 크지만 좀 변동성의 박스권 자리가 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권을 이용해서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신다라면 단기적인 시세를 좀 노려보실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17,000원 전후서부터 좀 이하권 자리 한 16,500원 선까지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좋겠고요. 1차 목표가는 19,000원 자리, 전고점 자리입니다. 19,000원 자리의 전후에서 한번 강하게 시세가 들어올 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모니터랩 같이 좀 수익 실현을 했다가 다시 재공략하는 그런 전략들로 좀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5,500원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 대응 가능한 종목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원시스 오늘 가격이 17,200원의 종가 형성을 했으니까요. 17,000원 이하에서 접근 조금 더 내렸을 때 접근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목표가는 19,000원 보고 계시네요.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좀 길게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좀 선정을 했는데요. 네. 현대글로비스라는 종목입니다. 우리가 보통 현대차 그룹에서 관련된 종목을 보면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 이렇게 보기 마련인데 현대글로비스가 상당히 좀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현대차 그룹 내에서 물류와 해운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중고차 사업까지도 함께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기업 중고차 진출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물류 증가에 대한 기대감도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해운 쪽에서 특히나 용선료가 계속 증가를 함으로써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현대글로비스가 폐배터리 재사용 관련된 사업을 또 신규로 또 진행을 시작하거든요. 그만큼 또 여러 가지 사업을 좀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현대글로비스의 또 장점 중에 하나는 정의선 회장의 지분이 5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현대차그룹에서 지배구조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도 한 종목이 현대글로비스이기 때문에 저는 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주가는 분명히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183,200원 정도 이하권에서 뭐 자리서부터 조정자를 이용해서 17만 원 사이까지 좀 넓게 잡아가시는 걸 추천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1차 목표가는 19만 5천 원짜리지만 사실상 뭐 전고점 20만 원을 향해 가는 흐름들도 충분히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지금 월봉상으로 보더라도 현재 구간에서 박스권 형태거든요. 근데 상단 자리를 돌파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손절가는 또 16만 원 좀 잡고 좀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단기 종목 하나, 장기 종목 하나 주셨습니다.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1차 목표가 19만 5천 원, 더 장기적으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20만 원 이상까지도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함께한 서용원 전문가는 여기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3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장 마감 후 오후 4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